자, 27억짜리가 넘는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가족 간의 차용증을 썼습니다. 근데 왜 6억이 넘는 증여세가 나왔을까요? 관련 내용 바로 봐보실게요. 네, 이성우 세무서입니다. 오랜만에 차용증 관련해서 뉴스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고등법원 판례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 자녀 간의 차용증을 잘 썼고 이자 지급도 문제없이 잘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래도 이건 증여다 라고 판단한 사연입니다. 소위 말해서 할 거다 했는데 뭐가 잘못된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제가 항상 차용증을 쓰라고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실 건데 예외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 차용증을 쓰더라도 반드시 세금 문제가 따라올 수 있다는 거 한번 봐보실게요. 관련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빌려서 구입한 아파트, 차용증이 있어도 증여 추정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사연이 이렇습니다. 2019년도에 부모님이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 소유자가 누구냐? 지금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녀 이름으로 된 아파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 명의 아파트를 돈을 주고 매입을 하는 상황인 거죠. 이때 주의할 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특수한 계좌 간의 매매 대금을 너무 낮게 책정한 게 아닌가 하는 매매 대금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매매 대금을 실제로 부모님이 자녀한테 줬을까? 왜냐하면 거래 형태만 갖추기 위해서 일단 계좌 이체를 하고 다시 나중에 몰래 돌려받을 수가 있으니까 매매 대금을 안 주면 돌려받을 수가 있으니까 별도의 증여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부모님이 매매 대금을 납부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이야기 드릴 거는 바로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에 매매 가액이 얼마입니까? 시가로 17억 4천만 원 정도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빌린 돈이 상당합니다. 아파트 전체 매매 대금의 약 90%가 넘는 금액인 16억 4천만 원을 오히려 자녀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그 아파트 대금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용증에는 연간 4.6%의 법정 이자율로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자녀에게 주다가 이 아파트 구입한 날로부터 10년 뒤인 2029년에 다시 자녀한테 이 아파트를 처분을 하면서 지금 빌린 원금을 갚겠다라고 하는 스토리로 계획을 하신 모양이에요. 아니 서초구에 살고 싶으면 그냥 자녀 명의로 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매매까지 할 이유가 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건데 글쎄요, 이 기사에서는 그 자세한 내막까지 나와 있진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자녀가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외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비거주자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거주자하고 동일한 납세 의무를 가지긴 하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다? 거주자는 절대로 국내 1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기 때문에 일단 부모님의 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이 처분하게 되면 비과세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일단은 돈을 주고 사는 거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 아파트를 매입하고 난 다음에 10년 이내 처분하더라도 2월과세 문제가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그래서 부모님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2월과세하고 상관이 없이 거주기간 2년만 충족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처분을 하면서 일정 부분 고가주택이긴 하지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또 이런 이유가 있을 수가 있죠. 뭐냐면 자녀한테 10년 뒤에 자녀가 만약에 한국으로 아예 들어올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이 시세보다 30%가량 저렴한 저가 양도를 통해 가지고 처분을 하게 되면 지금 매매 가액이나 10년 뒤에 매매 가액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내가 이 아파트를 매입을 하려고 빌린 돈이 16억인데 이걸 나중에 내가 처분할 때 받을 매매 금액하고 상계를 해버리면 그만인 거고 또 그때까지 이자로 준 돈은 어차피 자녀가 외국에서 뭐 생활비나 학자금으로 내가 어차피 줄 돈이었으니까 지금 차용증을 쓰고 아파트 매매 자금으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했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또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나쁜 투자 방법은 아니지 않았을까, 그런 이유 때문에 굳이 이런 거래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런 내심적인 의도는 그런 거고 이 차용증을 썼는데 왜 또 이 법정 이자인 연간 4.6%로 이자를 맞춰가지고 다 줬다고 하는데 왜 증여세를 맞았을까 하는 게 궁금한 건데 결론은 이 국세청이나 재판부에서는 결국 이 부모님이 돈을 빌릴 정도로 이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 법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재산을 취득을 할 때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증여받은 돈으로 산 거지 라고 추정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 취득 자금에 대한 증여 추정인데 관련 내용을 보시면 이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일단은 그 취득 자금을 어떻다 증여받아서 그 재산을 구입했다라고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기사에서는 부모님이 소득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재산 상태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부동산을 취득할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자녀로부터 취득자금 대부분을 받았다. 그래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는 외형을 갖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 속내는 아파트는 자녀한테 증여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거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증여거래가 맞다라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경제적 지원이나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부 금액을 증여한 걸로 볼 여지는 있겠지만 금액 전체를 내가 다 증여한 걸로 보는 건 이거 너무 과하지 않냐. 그리고 10년 뒤에 이 서초구 아파트를 자녀한테 처분을 하면서 내가 지금 빌린 돈하고 그때 가서 받을 매매대금하고 상계를 할 거니까 이런 계획은 왜 고려해주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목적물인 이런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가족, 특히나 이 거래 상대방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는 거 이거 증여 추정에서 제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증여받은 걸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증을 하고 싶으면 납세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마음대로 쉽지가 않다는 게 결론이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는 어떻습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쉽게 내주지 않죠. 그래서 차용증을 만들어 두긴 했지만 나중에 증여 문제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돈을 빌려가는 사람, 즉 이자를 줘야 되는 사람이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나 취업준비생, 학생 아니면 미성년자 같은 이렇게 소득 창출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설령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 차용증이 모든 증여 가능성을 회피하는 만능 치트키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돈을 빌리는 사람은 적어도 그 이자를 갚을 소득이나 다른 재산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이 되어야 이 차용 거래도 합리적으로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차용증을 쓰는 이유는 이런 금전 거래가 가족 간에 있었는데 그게 증여가 아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의미가 더 큰 것이지 본질적으로 그 거래가 증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결정력은 차용증에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용증과 별개로 이 거래 자체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별도의 시각에서 바라볼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복잡한 상속, 양도 증여 문제는 아래 설명란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두시면 가장 먼저 도움되는 절세 정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